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움직임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계속 기회,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자료, 지표들은 계속해서 월가에서의 리포트, 상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보통 이런 공포감, 시장 상황 속에서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뜨기 마련인데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키움증권 하면 우리 국내 시장, 한국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증권사죠. 여기에서 지금 매수 고객 비중이 그러니까 선물에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있거든요. 매수 포지션이 지금 87%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운 고객, 그러니까 수익률 상위 1000명은 지금 상승 확률을 87%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지금 단기적인 이런 큰 빚각 제가 그어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정말 큰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런 빚각 하단 부분에서 아래꼬리 계속 잡히면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추세 전환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의 영상에서 이 인사이트와 이 기술 포인트를 얻어 가셔야 돼요.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좋은지, 방향이 왜 위로 갈 수 없는지 더 확신을 가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로는 제가 그어드리는 이 빅각 차트, 결국에는 이 마켓 메이커들은 개인들을 흔들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누가 테슬라 이게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너무 좋은 주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 고래들은 일부러 부정적인 리포트, 공매도, 숏을 하면서 개인들을 털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쭉 먹고 숏을 해칭을 풀면서 현물은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락일 때 부정론자들의 말에 휩싸여서 여기서 이제 300달러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패닉 공포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이트와 저와 함께 기술적인 포인트를 다 가져간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본론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테슬라 파이팅 같이 응원의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 증시와 재료 인사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종합 증시가 다소 낙폭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개별주의 하락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다? AI 쪽으로 개별주 하락이 나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계속해서 투자처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 투자 1조 달러, AI 반도체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중장기 AI 인프라 투자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2.8%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AI 투자 대비 실적 검증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트리플 플레이에도 실적 발표 당일 주가 반응이 좀 부진했었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에 이번에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없다라는 기대감에 이미 전례가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미리 하락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조정이 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하면서 이번에 간밤에 다가올 이 포인트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고 반등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만 안 하더라도 뭐다? AI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다시 긍정론으로 펼쳐지면서 테슬라도 당연히 앞다투어 훨씬 더 가겠죠. 지금 변동폭이 거의 테슬라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4%, 뭐 플러스 4%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맛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리서치 운용사들은 공통적으로 AI 버블 논란, 초대형 기술주 쏠림, 엔비디아의 실적 글로벌 파급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실장이 심리를 가를 최대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당장 다가올 게 이제 실적 발표겠지만 이번 새벽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금리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한번 전체 맵을 보시자면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테슬라도 다소 떨어진 모습. 구글은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투자로 인해서 다소 하방 방어가 강하게 나타내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은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소식은 최근 스테펠 스티븐 겐가로와 TD 코엔, 이타이 미카엘리가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 진척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또 이런 월가의 투자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목표가를 올려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과 $500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재확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겐가로는 FSD와 로보택시를 테슬라 기업 가치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로보택시가 이 성장 엔진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해결해야 할 건 휴머노이드의 또 그 다음 스텝이겠죠. 그래서 25년, 27년 에비타 전망을 상당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거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소프트웨어 이익 면에서는 거의 80%대 이익을 할 수 있고,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은 전 세계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자동 사냥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시간만 돌아가면은 일정하게 현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다. 알 수 있겠죠. 오스틴을 시작으로 복수의 대도시에서 무감독 로보택시 서비스가 상용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들인데요. 미카엘리는 근데 이번에 기가팩토리 현장 방문하고 이제 FSD 14 실제 탑승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확신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FSD를 경험해 보면은 안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주행 능력과, 그리고 주차장을 자동적으로 찾아가고 또 자동적으로 주차 포인트까지 찾고 주차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많이 기술이 고도화가 됐다.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뿐이다 라는 거겠죠. 사이버캡의 마일드 운영비를 30센트 수준으로 하향 재산정하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개인 소유 차량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기관의 공통 결론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축으로 25년 이후 재무 성장의 기하급수적 가속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사용화는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실현 시점의 문제로 인식되는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율주행의 기술력에는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보험 적용이나 이런 책임 여부 때문에 자율주행의 그러니까 다른 레거시 차량들하고도 똑같은 자율주행 레벨 2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수준의 2단계가 절대 아니라 이미 레벨 4 자율주행,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력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택시도 거의 운전자 개입 없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으로 돌아왔고, 이 실현의 시점, 언제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은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AI 부분에서 97%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 최근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12월 10일 날에 다가오는 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포인트. 근데 금리 인하가 원래 확률이 8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10월 금리 인하 했고 10월 금리 인하도 90%대고 이번에 12월도 80%대니까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여파로 고용 물가 지표나 전체적인 지표 결과값이 안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 확률이 퍼센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5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조정 왔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조정이 온 거예요. 근데 50%까지 왔으면은 이제 반등 상승밖에 없겠죠.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확실하게 맞췄던 이 베팅 사이트들에서 반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폴린마켓에서는 현재 25pp 금리 인하 확률을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4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1%까지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다 더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12월의 금리 인하 포인트인데 뭐다? 점차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 그게 지금 당장에는 큰 변수다 하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엔 소문난 잔치고 끝나면은 어떤 모멘텀과 상관없이 이제 12월을 보겠죠. 그럼 12월에 대해서는 연말 랠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말 랠리가 괜히 연말 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겹겹이로 다가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4분기에 대한 인도량이나 이런 테슬라의 기대감, 게다가 갈수록 뭐다? 로보택시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 부분이 두각이 나타나겠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테슬라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차트 부분으로 가서 좀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장기적인 저가를 잡아주는 이 저가 부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12단계 보상안에 있으면은 1단계 보상안 목표가 일론 머스크가 600달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600달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향폭은 600달러까지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져간다고 치면은 최소 못해도 40% 이상 되는 수익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되는 정말 좋은 자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새벽에 계속 매매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향도 좀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빅각 채널을 그려드리는 게 5분봉입니다. 테슬라 5분봉이고 이 5분봉 속에서도 단기 채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어차피 프로그램에 걸어놓고 여기에서 저항 걸어 하방에서 휩써 준 다음에 다시 올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조차도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하단을 안 맞고 지금 올라와 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올려주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예측 부분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윗방향의 이 모멘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상승 방향에서는 결국엔 이것도 그냥 지지 저항이란 말이에요. 지지 저항. 그래서 이 저항 부분을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테슬라는 4분기에 대한 지금 저가 차량 호재가 있고, 인도량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 성능 강화 호재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최대한 지금 AI발 현상에서 우려되는 게 뭐예요? AI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기업들이 빚을 내고 있어요. 그럼 뭐다? 개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뭐예요? 테슬라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역사상 분기상 최대 보유의 현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너무 좋고요. 전기차 부분에서 최대 인도량을 지금 뽑아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AI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FSD 구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0%를 돌파해서 12%대고 지금은 뭐 14%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게다가 일본에 지금 로보택시가 2주 안에 상용화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FSD가 활성화되면서 뭐다? 구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최소 70% 마진. 왜냐? 소프트웨어를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테슬라가 단단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단기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2달이나 3달 각 잡고 어느 정도 큰 폭으로 200%, 300% 먹을 수 있는 그런 저평가주, 그리고 테슬라와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결국 보시면은 2차 대시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정해져 있는데 항상 도전을 못하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지하셔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캐시 후드, 젠슨왕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준비만 하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도 미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미장은 아직 안 움직였다.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은 과거에 이제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 수혜로 급등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2020년도 테슬라가 1차 대시세 상승 때 800%가 증가했는데, 대비해서 블링크 차징은 2200%가 증가했습니다. 압도적인 상승률이죠. 그러면은 휴머노이드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그려드리는 이 채널링 마켓 메이커들은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위아래로 파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고가에 자르면 절대 안 돼요. 왜냐? 기대 수익률도 낮아요. 200%, 300%볼 건데 이미 150% 오른 자리에서 기대 수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자리에서 잡아야지 짧게 먹어도 그냥 100% 먹는 거고, 하단 자리에서 잡아야지 기회 좋네 다시 300%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링 하단 자리에서 우리가 짧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안정적인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정리야?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0%, 200%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어느 순간 이제 테슬라와의 협업과 연계된 우리가 공부가 된 이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 그러면 200% 수익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값에서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처음 투자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막연하게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다? 이런 단기 하방 자리에 있는 저평가주들 먼저 잡아서 단기 수익을 먹고 재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람 받을 수 있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신청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구글 폼이 나타납니다.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전하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부분 저평가주 분석 자료 체크하시고 여기서 이제 10배거 20배 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테슬라 정보 공유 눌러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하단 자리를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채널링 부분에서 하단 자리에서 우리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짧게 가져가자. 왜 근데 이거를 다 같이 하느냐? 우리가 지금 국장에서 경쟁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우리 해외 시장에서 외화벌이를 같이 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채널에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어차피 새벽에 이 채널을 같이 그리면서 알려드리기만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외화벌이 하면서 계속해서 계좌를 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